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한번 수동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많이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단원들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사실 수동태가 현재 완료와 같은 그런 형태들과 마찬가지로 좀 챙겨서 봐야 될 문법 사항이 많기 때문이고, 또 그런 거를 챙기지 않으면 문법이 완전 바로 틀려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어려운 건데요. 오늘 한번 차근히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태. 그럼 우리가 수동의 의미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될 텐데, 그때 바로 같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능동태라는 말이에요. 능동 그리고 수동. 아마 우리가 은근히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능동이라는 말은 바로 능동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할 때 우리가 많이 써본 그런 단어입니다. 자, 능동, 바로 스스로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많이 말을 하죠. 그 문장의 주인공이 이 동사의 행위를 스스로 직접 행동할 때 우리는 그 문장을 능동태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문장들이 대부분 능동태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수동태는요, 수동적인 거는 우리가 보통 당하는 거를 말할 때 씁니다. 우리가 놀러 가는 거는 너무나 즐거워하면서 아무래도 스스로 하지 않나요? 능동적으로 가고요. 그리고 보통 학원을 간다거나 어딘가 뭔가 끌려가는 느낌이 날 때는 우리가 아무래도 수동적으로 당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마음이 와닿았나요? 자, 그럴 때 쓰는 바로 수동태 문장을 한번 오늘 공부해 볼 건데요. 자, 그럼 요 문장, 그러니까 능동태 먼저 보면서 한번 수동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는 주인공이 동사 이 love라는 행동을 직접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사랑합니다. 요렇게 자연스럽게 아마 해석이 되실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그 love하는 그 대상이 필요하죠? 그때 나오는 게 바로 을을이라고 해석이 되는 목적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목적어가 바로 사랑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나오는 그 문장이 바로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목적어가 이제는 주어가 되었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인칭대명사를 배울 때 인칭대명사라고 하는 그거는 바로 자리에 따라서 네 가지의 형태를 갖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주니어 레벨 1 공부할 때 인칭대명사 파트에서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던 힘이요, 힘으로 얻는 게 아니라 히라는 형태로 변하게 된 거예요. 자, 히라는 거에 주격 형태가 히일 뿐이지, 그 다음에 소유격으로 오게 되면 바로 히즈가 와야 하고, 목적격이면 힘, 다시 소유대명사라는 형태가 될 때는 히즈가 되어야 한다고 했었죠. 국어랑은 다르게 은는이가 을을 누구누구의 이런 조사가 없기 때문에 이 형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걸로 우리가 외웠습니다. 자, I의 경우는요, I, my, me, mine 이렇게 바뀔 테고요. 여기에 있었던 주어가 이 문장에서는 사랑하는이라는 동사를 행위하는, 그러니까 그 동사의 주인공이었지만, 그의 입장에서 말할 때는 그가 사랑을 당하는 건데 누구에 의해서 당하는 거예요? 나에 의해서가 되기 때문에 형태가 바로 by, me 하고 목적격의 형태가 와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어려운 건요, 바로 이렇게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뜻은 똑같았는데 영어는 이 위치, 어디에 자리하느냐에 따라서 자격이 바뀌려고 하면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변화 때문에 첫 번째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요거는 많이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요거는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였던 두 단어의 위치가 바뀌었고, 위치가 바뀌면서 형태가 왜 달라졌는지를 우선 보았습니다. 목적어였던 he, 이제는 주어고요. 자, 누구누구에 의해서 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게 바로 전치사 by.
전치사 다음에 요 미를요, 우리는 행위자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요 동사를 보시면 분명히 뜻은 똑같습니다. 바로 love라는 뜻은 가지고 있죠. 하지만 무엇이 튀어나왔어요? 바로 비동사가 튀어나오게 되었죠. 이렇게 동사의 형태가 비동사 플러스 pp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 요게 가장 결정적인 수동태의 증거입니다. pp 요거는요, 바로 과거 분사예요. 요거를 모르면 우리가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가 두 번째 어려워지는 이유예요. 요 pp의 형태를 모르면 우리가 아예 문장을 만들 수가 없고 어디가 틀렸는지 어법 문제에서 틀려질 수밖에 없어요. 요 pp 형태는 우리가 여러 번 보시면서요, 많이 외워주셔야 하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따로 표를 올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 형태를 사실 이미 다 만들어내었어요. 주어, 비동사 플러스 pp, 그리고 by 행위자,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수동태의 기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뜻은 어떻게 해석하죠, 보통? 주어가 이 동사의 행위를 당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여기에 나온 이 by me 뒤에 사람에 의해서. 그는 love, 사랑을 당했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나에 의해서. 그쵸?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라는 문장이요, 그는 나에 의해서 사랑을 당했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넓게 보면 두 개의 의미는 같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태를 가지게 됨으로써 굉장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졌죠. 그러니까 사실은 I의 입장에서 말한 거 하나, he의 입장에서 말한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의 명어적인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기본 형태에서 우리가 부정문 그리고 의문문을 만들어 볼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부정문의 의문문, 수동태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자, 이미 수동태의 모양이 많이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지만요. 사실 우리가 옛날에 그 레벨 1에서 배웠던 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의문문, 부정문을 만드는 것은 바로 누가 결정한다고 배웠었냐면 동사가 결정한다고 배웠었어요. 그럼 이 문장 He is loved by me라는 이 수동태 문장에서 동사는 누구일까요? love일까요? 아니죠. 분명 능동태에서는 얘가 동사가 맞았지만 수동태의 비동사 플러스 pp가 되면서 얘는 pp가 된 거지, 동사는 바로 이 앞에 있는 비동사가 동사가 된 거예요. 물론 뜻은 누가 가져요? 과거 분사가 뜻을 가집니다. 얘는 사실 뜻은 없고 이 비동사 플러스 pp, 즉 수동태의 형태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비동사가 튀어났을 뿐이지 원래 가지고 있던 뜻은 바로 뒤에 있는 pp, 바로 love가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동사는 바로 누구예요? 비동사겠죠. 바로 비동사를 가지고 우리가 부정문 그리고 의문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부정문이라는 거는 바로 부정하는 문장입니다. 부정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not을 붙여줘야 되는 문장이고요. 의문문이라는 거는 의문을 가지는 거죠. 즉, 물음표를 가지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비동사의 부정문 그리고 비동사의 의문문을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비동사는 가장 큰 특징이 5개, 즉 am, is, was, were라고 이렇게 5개밖에 없는 일반 동사에 비해서 훨씬 간단한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로 부정문, 의문문을 만들 때 역시 간단하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 간단하게냐면 바로 비동사 뒤에다가 not만 붙이면 간단히 부정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주어는 항상 그대로 오고요. 비동사는, 여러분 비동사라는 거는 주어를 쫓아서 만들어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am, is, was, were 중에서 한 개를 골라서 쓰셔야 하는데 그 다음에는 not을 붙여주고 not만 끼어들었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그대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렇게 하면 우리가 바로 부정문을 만들어 준 거예요. 누구의? 수동태. 그럼 요거 예문 한번 들어볼까요? 요거를 그대로, 요거 수동태, 요거를 그대로 우리가 수동태를 만들게 되면 여기 비동사 누구 와요? is 와야겠죠? 그리고 loved가 원래 우리가 썼던 문장인데 여기다가 남만 삽입을 싹 해주면 이게 바로 수동태의 부정문인 거죠. 이렇게 보니까 좀 간단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줄여서 쓸 수가 있으니까 isn't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he isn't loved by me. He is loved by me의 뜻은 그는 나에 의해서 사랑을 받아집니다. 사랑을 당합니다. 라는 문장이었지만 여기서 그는 나에 의해서 사랑을 받지 않습니다. 사랑을 당하지 않아요. 라는 문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의문문도 만들어 볼게요. 의문문도 역시나 요 비동사를 간단하게 앞으로 빼냄으로써 우리가 비동사의 의문문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 뺀다는 거는 어떤 말이겠어요?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빼낸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비동사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주어와 비동사의 위치를 바꾸면 그걸로 땡! 나머지는 그대로 나오면 되니까 PP 나오고 by 행위자 나오고 그리고 뭐를 잊으면 안 돼요? 요 위치를 바꾼 의미가 바로 물음표를 붙이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물음표를 붙이면 의문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요것도 한번 요거를 가지고 만들어 봅시다. He is loved에서 앞으로 튀어나와야 될 거는 바로 간단한 비동사였죠. 앞으로 나오니까 대문자 써주고 그리고 주어였던 he 써주고 이렇게 비동사랑 주어만 위치를 바꿔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Is he loved by me? 하고 물음표. 그가 나에 의해서 사랑을 당했었나? 사랑을 받아줬었나?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비동사를 보고 배워보니까 좀 간단하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우리가 비동사의 활용으로 수동태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문장에서 동사가 갖는 건 의문문으로 만들 때 그리고 부정문으로 만들 때 그 활용뿐만이 아니라 바로 동사의 특징, 시간을 갖는다. 이게 바로 특징으로 우리가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수동태의 시제를 공부를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비동사를 가지고 수동태의 활용형을 배웠기 때문에 비동사를 가지고 시제를 나타내줄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어떤 뜻이냐면요. 수동태가 결국에는 비동사 플러스 PP, 즉 비동사로 시간을 나타내준다는 얘기는 현재일 때는 비동사 누구를 사용한다? am, are, is 이렇게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쓰는 것이고 그리고 과거일 경우에는 was와 were 중에서 선택해서 쓴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이제 MR is, MR is, are 그리고 was, were 중에서 이 선택하는 거는 이제 주어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인데 MR is냐, was, were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게 바로 비동사의 시제가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I fix the car 라는 문장으로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나는 수리합니다. 그 자동차를 이라는 나라는 주인공이 fix라는 행동을 하는 능동태의 문장이니까 요거 먼저 수동태로 바꿔볼게요. 주어고 동사고 그리고 요게 바로 목적어 을로 붙어진 자동차를 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을 한 목적어이기 때문에 얘가 뭐가 오는 거예요? 주어로 오는 게 우리가 수동태죠. 왜냐면 자동차가 fix를 당한다 라고 문장을 바꿔줄 거니까 the car라고 왔어요. 그쵸? 그러고 나서 요 fix를 어떻게 만들어준다?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바꿔주는데 PP 형태가 되는 게 바로 요 fix가 되겠죠? fix는 규칙 변형이니까요.
fixed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비동사는 누가 와요? 더 카에 어울리는 am, is 중에서 선택해서 쓰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선택하죠? I, you, 여러 명이 아닌 경우에 우리 여기에 속하는 걸 바로 뭐라고 합니까? 3인칭 단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뭐를 쓰죠? is를 사용하게 되죠. 더 카는 바로 여기에 속하는 거니까 우리는 is를 쓸 거예요. is fixed. 자, 그리고 요 I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by 행위자로 바꿔서 쓸 수 있다 그랬죠? by. 자, 그 다음에 대신에 I가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치사 by 다음에는 목적격의 형태로 오기 때문에 I, my, me, mine 중에 세 번째 형태, 목적격 형태인 me를 사용해서 우리가 by me를 써줘야 합니다. 자, 요렇게 되면요. 이게 바로 수동태고요. 우리 MR이즈 중에서 선택한 바로 현재의 수동태가 된 거예요. 현재의 수동태. 자, 이렇게 현재의 경우에는 MR, is 중에서 선택해서 쓴다. 비동사가 시간을 가지니까 비동사에게 현재의 시간을 주는 MR, is를 선택해서 쓴 거죠. 우리 fix가 지금 현재형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is를 골라서 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 써볼게요. I fixed the car라는 문장이었다면 지금 이건 어떤 문장이에요? fixed하고 fix에 ed가 붙어있는 즉 과거형 문장이니까 수동태 역시도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과거형으로 만들어줘야겠죠? 수동태 과거형을 만들어 봅시다. 마찬가지로 더카가 먼저 나와야 할 테고 누구에 의해서예요? by me. 이미 이거는 위에서 배웠기 때문에 먼저 써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fix만 수동의 형태로 바꿔줘 볼 건데 is fixed 였었던 현재의 수동태와 다르게 여기에 써야 될 비동사는 누구랑 누구 중에서 골라 써야겠어요. 과거의 비동사 was 그리고 were 중에서 바꿔 써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와야 할 수동태는 바로 뭐예요? was가 와야 되겠죠. is의 과거형은 was니까 지금 3인칭 단수 주어였으니까 was로 바꿔서 써준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요거는 우리가 여러 번 문제를 풀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아마 좀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익숙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요 형태가 바뀌는 것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과거분사의 형태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요 시제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나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수동태가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시제까지 했으니까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거냐면요. 바로 조동사. 수동태의 조동사 만들기. 조동사 형태.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조동사의 대표인 can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써볼게요. I can fix the car. 나는 can fix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자동차를 이라는 문장을 우리가 수동형으로 바꿔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동이라는 거는 그 대상이었던 목적격이 앞으로 나오는 거니까 똑같이 더 카가 먼저 나오고 나는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자동차를 이라는 문장에서 그 자동차는 나에 의해서 수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the car 그리고 이미 똑같아요. by me 그대로 왜냐면 이게 기본의 수동태였기 때문에 이것도 기본의 수동태를 먼저 지켜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동사를 변형시켜보고 그렇게 한번 수동태를 익혀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요거를 이제 그럼 어떻게 바꿔주느냐 일 텐데요. 우리가 can 조동사를 여기에서도 살려서 써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can을 써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동사 여기서 이제 무슨 행위를 한 거예요? fix라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fix를 되어졌다 하고
그 자동차는 수리가 되어졌다 하고 이제 수동형으로 만들어줘야 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바로 뜻을 가지고 있는 fix가 PP의 형태가 되어야 하고요. 그럼 여기 뭐 써줘야 돼요? 요거 PP 형태만으로는 수동이 되는 게 아니죠. 비동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동사를 써줍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인데 is가 아닌가요?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 is를 쓴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써준다고 쳐봅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can을 맘대로 버릴 수가 없어요. 이미 조동사가 나와 있고 무엇 하나 버리면 안 되잖아요. 원래 영어라는 게 우리 맘대로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조동사를 삭제를 하는 건 불가능이에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 조동사를 가지고 비동사를 써도 되느냐 is를 써도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 자 여러분 조동사는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하는 동사입니다. 조동사의 기본 사항을 우리가 공부할 때요.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가 조동사, 도울 조자를 쓴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오고 그 동사는 도움을 받았으니까 동사의 원형을 보여준다. 원래의 얼굴을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요. 요 is는 무슨 수를 써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is의 원형은 be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is만이 아니라 모든 5개의 MR이즈 워즈워 동사에게다가 해당하는 거겠죠.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라는 규칙은 굉장한 큰 틀로서 우리가 이미 조동사 파트에서 기본사항으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서 그렇지 오히려 조동사의 수동태는 쉬워요. 조동사 PP의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요. 조동사, 비동사 플러스 PP. 자, 여기에 비동사는 진짜 원형으로 여기에서처럼 막 이렇게 바꿔 써야 되는 비동사가 아니라 그냥 요 박아놓은 형태예요. can be, PP. can 뒤에는 동사 원형밖에 올 수가 없으니까 요렇게 형태를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수동태는 주어, 비동사 플러스 PP 그리고 by 행위자라고 만들 수 있다. 요렇게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비동사를 활용해서 부정문, 의문문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시제들을 나타낼 때도 이 비동사로 한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요. 여기 나온 이 by 행위자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써도 되지만 안 써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he is loved by 위에서는 보통 여기를 생략하지는 않겠죠. 왜냐면 그가 사랑을 당한다, 사랑을 받는다라는 이 문장에서 누구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지는 좀 궁금하기도 하고 중요할 테니까요. 그쵸? 나에 의해서인지 그녀에 의해서인지 이런 거는 굉장히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생략해도 무관합니다. 자, 사실은 이렇게 보편적인 문장들은 있어요. 생략을 하는 보편적인 문장들은 이와 같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요. 행위자가 불분명하거나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아요. 그가 나에 의해서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그게 여기에 오는 사람이 불분명해요. 그럴 때나 아니면 중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보통 일반인일 때 we, they 이런 식으로 우리라던가 그들이라던가 뭔가 굉장히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여럿을 얘기할 때 이럴 때 우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일본어는 말해지겠죠. 스피크를 당해지겠죠. 요 언어의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일본어라는 언어는 스피크를 당합니다. 그래서 수동의 형태로 이제 스포콘을 쓴 거고 어디서 말이 되겠어요? Japan. 일본에서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일본어는 일본 땅에서 누구에 의해서 말이 되겠어요? 당연히 일본인들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by people, 일본에 있는 사람들, people 의해서 말이 되어진다라고는 굳이 밝힐 필요가 없겠죠. 영어는 쓸데없이 2번 얘기하는 것 같은 거 안 해요. 그리고 또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아마 듣는 사람이 알고 있을 것 같은 얘기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팬이즈, 재팬 이렇게 두 번이나 나온 시점에서 더 이상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일본 사람들을 굳이 더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본어는 일본에서 말해짐이 당연하니까 그럼 일본 사람들이 말하겠지. 자, 그럼 이거 원래 문장은 우리가 능동태 형태로 바꾸자면 원래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speak, 말합니다. Japanese를, 일본어를 in Japan, 일본에서. people이 Japanese를 재팬에서 말한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능동일 때는 생략하면 안 되겠죠. 얘가 주어니까 주인공인데 어디로 사라지면 안 되겠죠. 그치만 수동태로 가는 순간 여기에 있던 재팬이즈 목적어가 앞으로 주어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by 행위자라고 오는 이 by people은 생략이 가능해집니다. 보통 쓰지 않아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뭐 살려서 쓰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별로 쓸모가 없으니까. 두 번째, my car, 내 자동차는 was stolen. 이거는 과거형으로 쓰였네요. 그쵸? 훔쳐졌대요. 자, steal의 과거분사형인 stolen이 왔어요. 내 자동차가요, 훔침을 당했대요. 그랬겠죠. 내 자동차는 가만히 있는데 someone, 누군가가 와서 훔쳐갔겠죠. My car, 내 자동차는요, was stolen, 훔침을 당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사실 이 someone이 굉장히 불분명하기도 하고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불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라는 뜻이니까 명확하지 않겠죠. 뭐 정확하게 누구에 의해서 훔쳐졌는지 말해줬으면 여기다 썼을 텐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이기 때문에 일단 생략도 한 거고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훔쳐진 게 중요한가요? 일단 내 자동차가 사라져 버렸는데 그렇다 보니까 또 중요하지 않기도 해요. 누군가가 훔쳤는지보다 지금 자체는 내 차가 강탈당했어. 내 차가 없어져 버렸어. 내 차가 훔쳐져 버렸어. 훔쳐짐을 당했어. 이렇게 약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by someone은 안 쓰고 좀 생략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문장도 지금 수동태니까 원래 능동형의 문장을 보면 능동태를 보면 someone, 누군가가 훔쳤다. 나의 자동차를 이렇게 능동태로 말할 수 있었겠죠? 누군가가 훔쳤습니다. 나의 자동차를 이렇게 쓴 능동태에서는 주어로 나온 someone은 생략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자동차의 입장에서 steal이라는 그걸 당했다, 그 행위를 당했다라고 쓸 때는 by someone은 생략해도 되게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수동태를 익숙해지도록 여러 번 연습을 하실 거예요. 주어 그리고 목적어의 자리가 뒤바뀌는 점, 그러면서 인칭 대명사일 경우에는 형태도 바뀌어야 되는 거. 그리고 동사로 있었던 애들은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로 기본적으로 변해야 우리가 뭐로 바뀔 수 있다? 수동태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pp 형태에 유의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문제들을 풀어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요, 106쪽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교재 106쪽 보시면 이제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보는 문제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능동태 문장에서 주어였던 그 주인공은 by 다음에 행위자로 가게 되고, 자, 요렇게요. 그리고 우리가 능동태 문장에서 목적어에 해당했던 것이 이제 수동태 문장에서는 바로 주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동사는 그대로 오면 안 되고 반드시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로 와야 우리가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는 것이었는데요. 자, 요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요 형태를 떠올리면서 한번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지금 당장 풀어볼 것은 4번, 5번, 그리고 7번인데요. 1번부터 10번까지 선생님이 한번 동사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동사에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밑줄을 쳐보시고 그런 후에 동사를 잘 밑줄을 쳤는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을 다 잘 치셨나요? 그럼 1번에 우리가 밑줄을 쳐야 했던 동사는 어디일까요? 바로 love가 되겠죠. 자, love의 밑줄을 쳐 넣으시고 이걸 바로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pp에 와야 하는 게 바로 love 나온 그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2번에서 동사는 lead였겠죠. lead에서 동사 원형은 s를 뗀 lead가 됩니다. 이끌다 라는 뜻인데요. 자, 우리가 lead의 아마 과거분사형은 아직 잘 떠오르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그 과거형 그리고 과거분사형으로 이렇게 3단 변형을 표로 만들어 둔 것을요, 여러분들이 따로 펼쳐놓고 그거를 같이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서의 동사는 speak, 4번에서는 grows, grows에서요, s는 떼야지 grow 동사 원형이고 이 grow의 3단 변형의 형태를 한번 표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4번 했으니까 5번으로 가면 play인데요. 동사가 play. 근데 이 play는 그 표 안에서 형태를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이야기는 과거분사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서 표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play의 과거분사형은 ed가 붙은 형태가 되겠죠. 우리가 규칙 변형은 ed를 붙이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6번에서의 동사는 cleanse일 텐데요. s를 떼야 clean, 바로 동사 원형이 되겠죠. 자, 그리고 7번에서는 break가 동사입니다. 자, break가 동사예요. 그리고 8번은요. uses 하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요 s를 떼준 use가 바로 동사 원형의 형태로 우리가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9번에서는 observes 하고 s를 떼주셔야 돼요. 흡수하다 라는 뜻입니다. 10번은 delays에서 delay라는 동사고 s를 뺀 delay가 동사 원형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밑줄을 찾는데 이 밑줄을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자, 여기서 지금 목적어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번에는요, 한번 목적어에 동그라미를 쳐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의 목적어는 누구일까요? 바로 힘이 되겠죠. 자, 그리고 2번에서는 leads라는 동사 다음에 나와 있는 the tiger 되겠습니다. 3번에서는 English 동그라미, 그리고 4번은 a tree에 동그라미를 해주셔야겠죠. 나무를이라는 뜻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요거 먼저 해서 간단하게 보면요. 나의 할머니가 키웁니다. 나무 한 그루를 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을을이 붙은 목적어이니까요. 이게 목적어로 우리가 지금 동그라미를 친 거예요. 그리고 5번에서는 누구일까요? 바로 더 피아노겠죠. 그 새들은 연주합니다. 그 피아노를 이렇게 되는 문장으로 을들이 여기에 붙는 목적어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6번은 어디일까요? 목적어는 바로 the garden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은요. 바로 the windows가 되겠죠. 자, 그리고 8번은 the machine, 얘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9번에서는 water, 그리고 10번에서는 her, 이렇게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물론 문장이 더 붙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아마 부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볼 거는 4번, 5번, 7번이니까 요거 먼저 풀어보실게요. 이거 왜 동그라미 쳤다고요? 얘네가 수동태가 될 때는 바로 주어로 나올 문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4번부터 답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볼 텐데 동그라미 쳤던 요 목적어가 바로 수동태 주어가 돼야 하니까 tree를 먼저 써야겠죠. 나무 한 그루가, 자, 요렇게 주어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수동태 문장에서는. 우리가 인칭 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우리가 명사이기 때문에 요거의 형태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자, a tree.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동사 나와야 되죠. 요 grows가 나와야 하는데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로 나와야 되고 grow의 pp 형태는 바로 grown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요렇게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앞에다가 비동사를 쓰셔야 하는데 지금 grows 현재의 형태입니다. 3인칭 단수가 주어면 일반 동사는 동사의 뒤에다가 s나 es를 붙일 수 있다. 시제가 현재일 경우에.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MR 이주 중에서 선택을 해서 현재의 비동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어에 맞춰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A tree라는 주어는 is랑 짝꿍을 지어줘야겠죠. 그래서 a tree is grown이라고 나왔고요. 자, 요거 어느 그 나무 한 그루는 is grown, 키워짐을 당합니다 라는 문장까지 우리가 완성을 했어요. 요거 빼먹으면 안 되니까 적어줘야겠죠. 자, 근데 그 나무는 누구에 의해서 키워진 거예요? 바로 나의 할머니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by를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수동태 문장을 완성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5번도 해봅시다. 여기에서 목적어였던 the piano가 먼저 나와야겠죠? the piano, 그 다음에는 비동사 플러스 pp고 얘도 현재이기 때문에 비동사 is를 선택해줘야 하고요. play의 pp 형태인 played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였어요? by the birds에 의해서. 피아노, 그 피아노는 is played, 연주되어집니다. 연주를 당합니다. 그 새들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 그들은 깼습니다. 그 창문들을 깼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그럼 여기서 그 창문들은 깨짐을 당했겠죠. they에 의해서. 자, 요렇게 우리가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줄 거예요. The windows들은 브레이크를 당했고 브레이크의 과거 분사형은 broken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어울리는 거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브레이크도 현재이기 때문에 MR이주 중에서 선택해야겠죠. 자, 여기에 is를요 이번엔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윈도우에 s가 붙어 있어요. 명사 뒤에 s가 붙으면요 바로 여러 개를 의미합니다. 그 창문들하고 여러 개의 창문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울리는 비동사는 are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re broken. 자, 그 창문들은 깨짐을 당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자, 의해서 by를 써놓고 they를 쓰면 안 되겠죠. 여기는 주어의 형태로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목적어의 형태로 와야 하기 때문에 by them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3개의 수동태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았어요. 우리가 계속 여기에 목적어다 강조했듯이 수동태 문장은 이렇게 목적어가 있어야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목적어가 있지 않으면요 수동태로 우리가 전환을 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한번 나머지 문제들 다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쉽게 공부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아까 밑줄 친 동사의 옆에다가 그 문장 끝난 옆에다가 빈 공간에 그 동사, 그 밑줄 친 동사의 과거분사 형태를 먼저 적어 놓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면서 그리고 그 과거분사를 외워가면서 풀 수 있도록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해볼 문제는 페이지 107쪽에 있는 1-1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을 보시면 다음 주어진 능동태 문장 이번에도 역시나 수동태로 바꿔주는 건데요. 우리가 같이 풀어볼 거는 9번하고 10번이에요. 자, 우리 이번에도 뭐를 먼저 찾아야겠어요? 동사, 그리고 목적어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9번에 보시면 She will cut the paper. 그녀는 will cut. 자를 것입니다. 라고 해서 바로 동사는 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요거 같이 갈게요. 그리고 그 종이를 하고 을을이 붙는 더 페이퍼가 목적어에 해당하겠죠. 지금 요 9번에 주어진 문장은 능동태의 문장입니다. 그녀가 주인공으로 컷이라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능동태겠죠. 자, 그리고 10번에서 동사 찾아볼까요? Kelly painted the wall. 켈리가 painted 색칠을 씁니다. 페인트질을 했습니다. 그 벽을 페인트질을 했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동사는 페인트 하다, 페인트가 되겠고
겨울이라고 끝난 바로 더 월이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9번부터 이제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볼 건데 she 그대로 내려오면 안 되죠. 우리가 동그라미 쳐놓은 목적어부터 나와야 하겠습니다. the paper가 이제는 주어가 되는 문장이 바로 수동태 문장입니다. 그리고 will cut 그대로 내려오면 안 되겠지만 조동사가 뭐뭐 할 것이다, 뭐뭐 일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미래를 의미하니까 나와야겠죠. 자, 그러고 나서 요 남는 cut을 우리가 수동태로 바꿔야 요 문장의 주인공으로 나온 그 종이가 cut를 당하다라는 알맞은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 우리 수동태 기본 형태인 비동사 플러스 cut의 PP 형태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cut은요, 우리 그 표에서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요. cut의 과거 분사도 cut입니다. 그래서 will be cut 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종이는 will be cut, 당할 것입니다. 자름을 당할 것이에요. 종이의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자름을 당하는 거겠죠. 근데 뭐에 의해서? 그녀에 의해서. 자, 이거 뭐라고 나와야 돼요? by, 뭐뭐에 의해서 써주셔야겠죠. 그리고 by she 하면 안 돼요. 주어 자리였던 she는 여기 by 뒤에 오게 되면 them으로, them이 아니죠. 목적격인 형태인 her로 바뀌어야 합니다. her로 바뀌어야 바로 she의 올바른 형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by 다음에 목적격이 와야 되니까 The paper will be cut by her 이렇게 하면 그 종이는 cut 되어질 것입니다. 그녀에 의해서 수동태 문장이 되겠습니다. will be pp 요거 잘 쓰셨는지 확인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10번 켈리는 자 요거 어떻게 될까요? 주어도 더 월이 나와야겠죠. 무의식적으로 켈리가 그대로 내려오지 않았는지 잘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주어를 쓰고 나서는 새로운 주어를 데려오고 나서는 요거를 이제 수동태로 바꿔줘야 될 텐데요. 잘 보시면 ed가 붙어 있고 우리가 ed가 붙은 건 바로 과거형이라고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동태로 전환할 때도 시간, 시제 맞춰줘야 돼요. 그대로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켈리는 그 벽을 칠했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벽의 입장에서 말한다고 해도 그때 그 과거의 시간은 동일하겠죠. 그 벽은 켈리에 의하여 칠당했습니다. 칠되어졌습니다. 자, 요렇게 만들어 보려면 비동사 플러스 pp를 과거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자, 우리 시제 누가 갖는다고요? 동사. 수동태의 동사 누구라고요? 비동사. 그럼 비동사의 과거 형태 맞춰줘야 하는데 여기 그냥 그 벽이라고 벽 하나를 의미하는 걸로 were 뒤에 s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was 쓰시면 되고요. paint는 과거형뿐만이 아니라 과거 분사형도 painted로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우리가 규칙 변형이라고 해서 ed가 붙는 일반 동사들은요. 과거형, 과거 분사형 형태 똑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누구에 의해서인지 밝혀줘야겠죠. 그 벽은 페인트 칠 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by 켈리에 의해서. 자, 요렇게 우리가 또 수동태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나머지 문제도 여러분들이 동사에 먼저 밑줄을 치시고 그리고 그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를 먼저 알아보시고 그리고 헷갈리지 않게 목적격에다가 목적으로 나온 그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면요. 아마 보다 조금 더 헷갈리는 게 덜하고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수동태이기 때문에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뀐다는 거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109쪽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 엑서사이즈 2는 능동태이면 수동태로, 수동태이면 능동태로 이렇게 전환해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헷갈리실까봐 아예 이번에는 능동태까지 칠판에 다 적어 나왔고요. 우리가 요거 순서 바뀌고 동사 형태 바뀌는 거 한번 유의하면서 선생님이랑 함께 1번, 2번, 그리고 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사를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1번의 동사는 right인데요. 지금 현재이라는 거 이제 아시겠나요?
자, 이거는 지금 현재의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도 중요하니까 같이 적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2번에서는 can도 있지만 이 뒤에 비동사 플러스 pp가 있으니까요. 지금 얘는 수동태의 문장인 거예요. 얘는 수동태고 지금 by까지도 나왔죠? 수동태의 문장을 능동태로 바꿔줘야 하는 게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 모양처럼 지금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는 보이지 않으시죠? 지금 능동태니까 이따가는 수동태로 바꿔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3번을 보시면요. He ate all the apples 하고 나와 있는데 동사 누구예요? ate. 그리고 나서는요. 비동사 플러스 pp 안 보이시죠? by 안 보이시죠? 지금 이것도 능동태의 문장입니다. 자, 능동태인데요. 동사의 시간은 지금 시제는 어때요? ate라는 거는 바로 이세 과거형이에요. 이세 과거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영상 보시다가 선생님이 문제 풀라고 하면 정지하고 문제 풀어보고 계시겠죠? 선생님은 지금 1번 볼게요. Tom writes a book. 원래 이 문장의 뜻은요. 탐이 씁니다. 책 하나를 씁니다. 이런 능동태의 문장이에요. 탐이라는 주인공이 write라는 행동을 직접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 능동태의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책을 이라고 나왔던 이 목적어에 해당했던 걔가 이제는 주어가 돼야 하는 수동태 문장 book부터 나오고요. 자, 목적어 앞으로 갔어요. 그럼 우리 동사 write는 어떻게 변해야 돼요?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로 변해야 하는데 우리 write가 이제 pp 형태가 돼야 되는 거니까 write의 pp형이 무엇일까요? 바로 표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write, wrote, 그리고 written. written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비동사는 뭐 써야 되죠? book이라고 나왔고 현재니까 현재 비동사 MR 2주 중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책 한 권이었으니까 is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a book is written 누구에 의해서? 탐에 의해서 by Tom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The problem 그 문제는 can be solved solve는 해결하다라는 뜻이에요. 해결이 be solved죠. 해결을 당할 수 있었대요. 자, 할 수 있었다는 의미도 있고 해결하다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같이 가져가서 해석을 하신 거예요. 해석을 한 거예요. 제가 solve를 되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by her. 그녀에 의해서.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동태 문장을 능동태로 바꿔보는 연습은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하실 겁니다. 자, 그렇지만요.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요. 요거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by 뒤에 있었던 her가 주어로 가야 하는데 주어의 격에 맞게, 주어의 자리에 맞게 her 요거의 모양이 바뀌어야겠죠? 그러면 바로 she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동사 챙겨서 나오면 되는데 우리 지금 조동사 할 수 있다라는 의미 마음대로 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can 나와주고 요 비동사 플러스 pp는 동사 하나로 나와야 하는데 우리가 요 pp 형태가 뜻을 가지는 요 문장의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solve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조동사 can이 존재하기 때문에 뒤에 나온 solve는 어떠한 모양으로도 변형을 줄 수 없이 동사 원형입니다. 동사의 생얼로 그대로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she can solve 하고 지금 주어, 동사까지 우리가 완성을 한 거예요. 그녀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를요? 바로 그 문제를 하고 the problem 문제를 쓰면 되겠습니다. 아마 조금 다소 짧아진 느낌이 있어서 이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지금 올바르게 잘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3번으로 가야겠죠? He ate all the apples. 자, 여기에서 그는 먹었습니다 라고 해서
그라는 주인공이 먹는 행위를 했다는 능동태 문장이었으니까 이번에는 목적어, 그 모든 사과들 얘네가 주어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먼저 써주는 거예요. 길고 짧고는 상관없습니다. 모든 그 사과들 얘네가 하나의 지금 목적어예요. 얘네는 지금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 뭐 해줘야 돼요? 얘가 주어였으니까 동사 나와줘야 하는데 우리 이번에 수동태 만들고 있죠. 수동태는 어떻게 생겼다? 비동사 플러스 PP형이다. 우리가 이 동사가 PP 형태로 바꿔줘야 하는데 eat, ate, 그리고 eaten으로 변하는 과거 분사 형태입니다. 자, 요거만 쓰면 수동태 아니죠? 앞에 비동사 있어야 하는데 과거였어요. 우리는 과거의 비동사로 과거 시제를 유지해 줄 거예요. 그럼 was랑 were 두 개가 있는데 apples하고 사과가 여러 개 있다는 의미를 하는 s, 명사 뒤에 나오는 s는 복수형 을태를 말합니다. 명사 뒤에 나오는 s는 여러 개라는 뜻이에요. 사과들 하고 나왔었기 때문에 were 써주셔야 돼요. was는 한 개일 때 쓰는 것이기도 해서 지금 여러 개의 의미를 하는 were 써주셔야 과거에 알맞은 비동사입니다. 주어에도 알맞고 시간도 알맞은 비동사는 were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해석해보자면 그 모든 사과들은요. 먹음을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과거의 의미를 살려주면 먹힘을 당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실 수 있겠죠.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그럼 by 나와줘야 할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he 그대로 쓰시면 안 되죠. by는 목적격의 형태가 와야 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와야 합니다. 여기에 he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은요 1번부터 2번 그리고 3번 문제 풀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나머지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아마 여기는 지금 조동사의 수동태 형태 그리고 비동사도 현재일 때, 과거형일 때가 지금 혼합되어서 있는 그런 엑서사이즈 2기 때문에 아마 잘 유의해서 푸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도 선생님이랑 한번 동사를 같이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엑서사이즈 2의 4번부터 10번까지 한번 동사의 밑줄을 먼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의 동사는 어디일까요? is 혼자 아니고요. is taught예요. 이거 지금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입니다. taught는 뭐의 과거 분사 형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가르치다 teach의 과거 분사 형태가 is taught이에요. taught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번의 동사는 will direct, 6번은 played, 7번은 is not cleaned. 자, 이거는 부정이기도 하네요. 자, 그 다음에 8번은요 clean, 9번은 founded, 그리고 10번은 broke. 이렇게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부정으로 하는 연습은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한번 7번 한번 해보도록 하실게요. 7번 문제를 먼저 풀어주시는데요. is not cleaned 하고 나왔는데 지금 이것은 not이 들어가 있는 부정이기도 하지만 일단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is 그리고 cleaned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를 갖춘 바로 수동태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뭐로 바꿔야 돼요? 능동태로 바꿔주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7번 같이 볼게요. 7번 우리 주어는 my room이라고 시작하는 바로 수동태의 문제였죠. 비동사 플러스 pp니까요. 나의 방은 is not cleaned, 청소 당해지지 않습니다. 엄마에 의해서, 우리 엄마에 의해서. 지금 by my mom이 by 그리고 행위자 이렇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 수동태였던 거를 우리가 능동태로 바꿔줘야 하니까 요 그대로 my room이 나오면 안 되고 행위자였던 by 뒤에 있었던 사람이 앞으로 나와줘야겠죠. 바로 우리 엄마였어요. my mom. 자, 그럼 우리 엄마는 청소를 하신 거겠죠. 아, 우리가 지금 근데 부정문을 만드는 거니까 청소를 안 하신 거겠죠. 자, 그러면 이거 부정이니까 is는 나오고 clean이 그대로 나오면 되나? 이렇게 아마 헷갈리실 텐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청소를 안 했어요. 내 방을, 즉 clean이라는 행동을 하지 않으셨단 얘기예요. PP 형태였던 애를 동사로 써주고 나니까 우리 이거 일반 동사잖아요. 그럼 우리 비동사 플러스 PP 더 이상 아니고 일반 동사에 부정문을 만들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일반 동사 두더지의 도움을 빌려서 부정문 만들죠. 우리 엄마는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does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does 나온 이유 자체가 not을 붙이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does not, 즉 doesn't clean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does 뒤에는 동사 원형, does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동사 원형의 얼굴을 보여줘야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는요, doesn't clean, 청소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요? 나의 방을 이라고 수동태의 주어는 당하든 애였으니까 바로 여기에 목적어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My mom doesn't clean my room. 우리 엄마는요, 나의 방을 doesn't clean, 청소하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능동태의 형태로 문장을 바꿔주었습니다. 자, 아마 이거 쉽지 않으실 텐데요. 한번 여러 번 연습하시면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으니까 우리가 111쪽으로 넘어가서 exercise 3 다음 괄호 안에 옳은 형태의 동그라미 표를 치시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2번 그리고 3번 이렇게 세 문제를 할 거고요. 한번 요 3개 혹은 2개 중에 보기 중에서 골라주시는 문제입니다. 다 하셨으면 선생님이랑 1번부터 볼게요. This picture, 이 그림을 was painted by니까 이거 수동태겠죠. paint 당했습니다. 자, 즉 그림을 그려졌습니다. 그림은 그리는 거를 당했어요. 이 그림은요,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시겠네요. 누구에 의해서? he가 나오자고 했더니 by 뒤에는 주어의 형태로 오시면 안 되고 어떤 형태로 와야 돼요? 목적격의 형태로 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he 안 되고 her수도 안 됩니다. 답은 me가 되겠죠. me가 가장 적절한 목적격의 형태예요. 만약에 he를 쓰고 싶었으면 어떤 형태를 썼어야 돼요? 힘으로 써야 하고 her스는 결국에 그녀라는 의미니까 그녀라고 쓰고 싶었으면 her 이렇게 써줬어야 합니다. her스는 소유, 대명사예요. 자, 그리고 나서 2번에 요거 아마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by 다음에 목적격의 형태가 와야 하는데 우리가 배운 적이 없었던 who가 나왔어요. who는요, 우리가 보통 의문사로 알고 있으실 텐데 만약에 요렇게 by 전치사 뒤에 나오게 되면 요것도 역시나 목적격의 형태가 돼야 돼서 whom이 돼야 합니다. 아마 요거는 생소하실 거라서 한번 보고 넘어가는 의미가 있는 문제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그냥 이런 형태가 목적격이 꼭 와야 돼서 요것도 한번 나왔구나. 이렇게 가볍게 넘겨셔도 돼요. 지금은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번에 답은 by whom was the English made. 자, 요거를 해석하자면 누구에 의해서 영어가 만들어졌을까? 만들어짐을 당했지?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he 다음에 doesn't, isn't, want라고 나와 있는데 want는 뭐의 축약어라고 할 수 있냐면요. 바로 will not이에요. 전치사 will이죠. 뭐뭐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will not이니까 안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텐데 he 다음에 어떻게 부정문을 만드느냐라는 걸 사실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동사를 봐야겠죠? 동사를 보니까 invited하고 ed가 붙어있는 일반 동사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바로 동사 원형이 아니라 과거분사 ed의 형태가 나온 수동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doesn't가 답이 되려면 두더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동사에 쌩얼이 나와줘야 했었어요.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하는데 여기 지금 invited하고 ed가 붙어있죠. invited의 원래 형태는
이렇게 이까지만 나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doesn't